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으로 시작하는 가사 때문입니다. 아침에 깨어나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본인이 죽고 가족들이 죽습니다.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면 우리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51년 무노조 폐지, 이재용 선언 7개월 만에 속속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노동조합 출범 후 10개월 만에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가 단체 협약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7개월 만에 될 일을 51년을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싸워왔네요. 이 땅의 모든 정직한 땀을 흘리는 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12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다른 해라면 다들 오늘 저녁부터 약속들이 꽉 차 있으실 텐데 올해는 다릅니다. 놀러 갈 거 안 놀러 가고 여행 갈 거 안 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러 가야 또 우리가 여행 가야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쿨하게만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숙박업, 여행업 또 겨울 스포츠업들은 지금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예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올해 참 여러 차례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관광업계의 어려움 논의했는데 연말 연시가 되니까 뭐 더 그 체감폭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가 특수 중에 특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또 이렇게 연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는 때고 네. 또 관광업계에서는 가장 성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아쉬운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 전국 리조트나 호텔 이렇게 관광업계 예약률을 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저조합니까? 글쎄요.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요. 네. 작년에 비해서 지난 2월부터 한 95% 이상 이제 관광의 이동은 멈춘 상태라고 보고 있죠. 특히나 외래객을 중심으로 한 상태는 굉장히 멈춘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연말을 봐서 너무 오랜 시간 사실 여행을 못 가고 갑갑한 생활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말에는 그래도 자연환경이 좋은 강원도나 제주도 등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지역은 예약률이 뭐 80%나 90%에 달할 정도여서 네. 그래도 국내 관광이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을 업계에서 조금씩은 가졌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나타나면서 방역이 강화 조치로 되면서 이게 이런 희망들이 또 사라지고 어려운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손님들이 몰리면서 이 지방 리조트 쪽은 사실은 대부분 50% 이상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보도를 접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지금 뭐 가장 강한 방침이 내려온 상황이어서요. 관광업계 분들이 말 그대로 멘붕 상황인 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다시 한번 이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연말 특별 방역 대책 어떤 게 있었는지 짧게 청취자들을 위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로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강화된 조치가 내려온 거죠. 네. 감염 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했고요. 리조트나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했습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했고요. 또 숙박시설에서 파티 개최 같은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네. 이 밖에 강릉에서 정동진이나 또 간절곶이나 포항의 호미곶 같은 곳에 해맞이나 해넘이 관련한 주요 관광 명소, 공립공원 같은 것들이 다 폐쇄됐습니다. 전국에 사실은 적용되는 것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도록 좀 강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겨울 스포츠 관련 집합 금지, 또 50% 추가로 예약받는 것들 금지, 파티 개최 금지, 또 해돋이 명소 같은 경우도 지금 폐쇄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배경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구를 원망하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숙박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그래도 조금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고 또 하나는 장사도 못하는 마당에 그 손님들이 전화해서 이제 항의하면 얼마나 서글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즈니스를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데 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계획한 예약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취소하라고 강요받으니까 사실은 일선의 담당 직원들하고 사실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호텔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약을 한번 취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관광 상품들이 감성 소비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발적인 취소나 준비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서 이미지 하락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물론 방역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사전에 협회나 업계하고 논의가 조금 더 되었으면 미리 사전 예약을 줄이거나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도 표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업계와의? 사실은 이게 갑작스럽게 네. 확산 추세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업계하고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 상황 속에서 대책들에 대한 아마 추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한 것들을 좀 미리 언지를 주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소비자들의 그 고객 분노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코로나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해왔으면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함께 논의하고 논의가 안 되더라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이라도 있었으면 예약 하루 이틀이라도 좀 앞서서 안 받았으면 그 피해는 훨씬 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쨌건 숙박업계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모호한 지침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취소 환불 규정을 정부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 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부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정부도 초유의 사태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식 입장은 올해 이제 11월 13일 날 일부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나 2.5단계 시행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50%를 감경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재난 상황에서 고객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숙박업소들 같은 경우는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것이 이제 이후에 이미지에도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영세한 숙박업소의 경우는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 어려우니까 사실 그 안에서 이제 분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떤 이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그 대상들에게는 핀셋 지원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 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도 이 관련 이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그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행정 조치로 인하해서 이제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면 그때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게 헌법적이고 또 감염법에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조정훈 의원이 주장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내용을 저도 이제 봤는데요. 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필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전에 토지 보상처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네. 네, 사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번 같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실 숙박 영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화된 지침으로 사실 준비가 안 된 피해를 입는 상황, 이런 차원들은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핀셋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네. 논의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교수님 팁을 주신다면 구체적인 핀셋 지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부의 강력한 어떤 지침으로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일반적 상황 속에서 영업의 제한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영업의 제한을 강제한 상황이죠. 네. 네, 이렇게 영업을 강제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의 차원으로 사회적 그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네. 경우도 숙박 같은 경우에 50%만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에 50% 이상 받았을 경우에 사실 취소 환불에 있어서 정부가 말씀드렸듯이 해준다든지. 네, 100% 환불을 해줄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보상의 차원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리조트나 호텔 같은 대규모 숙박업체의 경우에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주인 입장에서는 시설을 유지하면서 고용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의 기준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렇죠. 이 피해 기준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염병 등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좀 보상의 차원으로 네.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사실 이전에는 이런 식의 이제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능의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들은 있었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예전엔 전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해소했다고 하지만 외국인이 오는데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해라. 혹시나 감염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험의 차원으로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의 지원들은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교수님하고 인터뷰 제가 2월에 했을 때요. 초반이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낼 줄은 몰랐을 텐데 그때 교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관광업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4, 5개월이면 반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말은 어떻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교수님? 그거는 이제 사실
원칙적인 얘기고. 네네. 그 전까지의 사실 위기들이 이제 세계 경제 위기나 아니면 그때도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대체로 이것들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갔고 대부분 4개월에서 5개월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만 어떤 위기든 잘 견디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가자. 네네. 이건 팬데믹의 이런 상황이 올이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겠죠. 네. 지금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또 비즈니스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무언가 지원도 해주고 또 희망도 갖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인터뷰할 때는 지금이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때는 회복 탄력성 이야기로 조금 더 인터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